자, 오늘은 과학기술 네 번째 군집의 다양도 지수와 천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 수능 특강 183페이지를 펴주자. 이 글은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보량이 많아서 읽다가 놓치면은 좀 문제 풀 때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는 좀 집중을 해서 개념 정의가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면서 읽어야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어. 자, 그러면은 1문단부터 한번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은 다 나눠왔죠? 자, 1문단에서는 이제 생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군집은 일정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 군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뭘 기준으로 연구를 해야 될지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집을 분석할 수 있는 척도를 풍부도로 사용해 주는데 그 풍부도가 뭐냐면은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종의 개수를 풍부도라고 한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시에 생물, 동물, 식물, 자, 이런 것들이 한 500가지가 살고 있다고 치면은 풍부도가 바로 500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상대 풍부도 개념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대 풍부도는 모든 개체수, 자, 몇 개가 있는지를 모두 세주는 거야. 모든 생명체의 개수를 다 세준 다음에 어떤 특정한 종이 차지하는 수의 비율, 이런 거는 뭐겠어요? 모든 개체수 분의 어떤 특정한 종의 개수, 그러면 이제 비율이 나오는 거지. 자, 이걸 그래프로 만들어준 게 풍부도 서열 그래프인데, 자, 풍부도 서열 그래프는 각 종의 상대 풍부도를 서열화라는 건 뭐야? 1등부터 꼴찌까지 순서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걸 서열화라고 합니다. 자, 가장 풍부한 종부터 X축의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표시가 되고 Y축에는 각 종의 상대 풍부도가 표현이 된다. 자, 이 과정을 가장 희귀한 종까지 반복해서 얻어진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 풍부도 서열 그래프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 나타난 곡선은 풍부도 서열 곡선이라고 한다. 자, 여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줄 쳐줄까요? 풍부도 서열 곡선에서 곡선의 길이가 길수록 군집에 나타나는 종의 수가 많다. 밑줄 꼭 쳐주십시오. 자, 그 다음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종간 개체수 비율이 뭐래요? 균등하다. 자, 여기도 꼭 밑줄을 쳐주세요. 자,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 이제 문제로 구성하기에 좋은 글이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X축은 풍부도 서열이 나타나고 Y축은 상대 풍부도, 아까 그 비율 있었죠? 전체 종 개체수 분의 이제 특정한 종의 개체수. 자, 그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럼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곡선의 길이가, 요 곡선의 길이가 길수록 뭐가 된다고? 개체수가, 종의 종류가 많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기울기가 균등하게 일어나면은 얘네들은 지금 뭐야? 양이 비슷한 거죠. 자, 이거는 뭐를 나타낸다고 했죠? 바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균등하다. 자, 그리고 곡선의 길이가 길수록 종의 수가 많다. 자, 그래프를 보고 파악할 수 있겠지? 자, 이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풍부도 서열 그래프는 군집에서 관찰된 차이를 정량화, 그러니까 숫자로 딱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은 될 수가 없다. 그럼
그럼 될 수 있는 거 찾아야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대체로 사용한 게 뭐냐면 다양도 지수 중에 한 개인 심슨 지수를 사용하는데 우린 심슨 지수가 뭔지 모르잖아. 심슨 지수는 한 표본에서 임의로 추출한 두 개체가 같은 종일 확률 이거를 모든 종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한 값이래요. 자, 이 심슨 지수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 다양도가 낮을수록 값이 크다. 자, 지금 심슨 지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심슨 지수는 어떠한 n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았는데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뽑아서 이게 같은 종이 나올 확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겠어요? 자, 심슨 지수가 높을수록 다양도는 어떻다? 낮다. 자, 이렇게 추론할 때 꼭 필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해주고 아니면 글을 읽으면서 이 정도 표시는 하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슨 지수뿐만이 아니라 심슨의 역수가 있다. 만약에 심슨 지수를 D라고 한다면 심슨 지수의 역수는 D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심슨 지수가 많을수록 다양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심슨 지수의 역수는 심슨 지수와 반대인 거지. 그럼 얘가 높아질수록 다양도는 높아지겠죠. 자, 심슨 지수와 심슨 지수의 역수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줄 쳐주세요. 마지막. 이 지수는 다양도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이 문단의 마지막 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의 답이 나와요. 방금 여기까지만 읽어도.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윗글을 통해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그럼 아닌 것은 모르는 겁니다. 자, 3번 봐주세요. 심슨 역지수가 다양도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쵸? 그냥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고 문단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나머지는 자, 천천히 글을 읽어보면은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아까 뭐였어요? 자, 기억은 풍부도 서열 그래프였죠. 아까 그래프 설명했죠.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풍부도가 클수록 풍부도 서열 곡선이 짧겠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곡선이 길수록 풍부도가 크다라고 했죠. 이거는 짧겠군이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상대 풍부도가 높은 종이 있으면 종 풍부도는 작겠군. 자, 이거는 요 가정과 결론이 성립하지 않죠. 우리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거 너무 쉽게 나오죠.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3번 평행한 직선이 그려졌다면 자, 평행하다라는 건 뭐야? 기울기가 서로 비슷한 거지? 각 종의 개체수가 균등한 것이겠고 그쵸? 여기가 개체수니까 서로 비슷한 개체수를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답은 3번에 해당되고 아까 이 문단에서 선생님이 밑줄 치라는 곳을 잘 밑줄 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글에 비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문단을 봐주면은 이제 심슨 지수는 우정도의 척도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우점이 우리는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정의를 자꾸
중요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요. 그러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뒷부분을 빨리 읽는 게 독서에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우점이라고 하는 거는 군집에서 한 종 또는 소수종이 우세할 때 그걸 우점이라고 한다. 즉 여러 가지 생물 개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우점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우점도 하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하나가 되게 많은 거니까 다양도와는 좀 대조되는 면이 있다. 자, 이게 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점하는 종은 군집 내 다른 종을 희생시켜서 그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우세한 경쟁자로 볼 수 있다. 자, 뭐 여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다른 친구들 있으면은 선생님이 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지. 선생님이 우정도, 자, 내가 되게 많은 개체수로 힘이 세니까 다 밀어내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대신에 다양한 애들을 내가 밀어낸 거니까 이제 우세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점종이 군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더 소수의 종이 있는데 그 소수의 종이 이 군집 전체에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이거 개수니까. 자, 개수가 많다고 항상 군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을 지금 여기서는 핵심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를 핵심종이라고 한다. 군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개수는 작지만 큰 영향을 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코끼리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양은 적지만 어떻다고요? 막 이것저것 많이 먹고 풀을 막 뽑아버려. 식물들을 뿌리 뽑아버리니까 코끼리가 오히려 그 군집에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개수는 적지만 핵심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핵심종을 제거하면 만약에 그 군집에서 코끼리를 없애버리면 사바나 초원에서 코끼리를 없애버리면 군집의 종풍부도 다양도, 자, 종풍부도와 다양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크게 변화한다. 그럼 핵심종의 군집에 대한 효과는 상대 풍부도에 비례하지 않는다. 상대 풍부도에 비례하지 않는다. 영향을 끼치는 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수에. 자, 그럼 4문단, 마지막으로 4문단을 보겠어요. 자, 군집은 역동적이어서, 역동적이라는 건 뭐야? 움직임이 크고 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역동적이어서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다. 군집은 그대로 정체해 있는 게 아니라 바뀐다. 자, 또 개념적이가 또 굉장히 마지막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간에서 시간에 따라 군집 구조가 바뀌는 것을 천이라고 한대. 군집의 구조가 바뀌는 게 천이. 자, 그럼 당연히 우점도 누가 더 많이 있을지 우점도도 바뀌고 다양도 몇 가지가 있을 것인지 다양한지 아닌지도 바뀌고. 자, 근데 1차 천이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에 생물이 점점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걸 1차 천이. 2차 천이는 이미 군집도 있고 생물들도 있는데 거기에 점유되었던 공간이 교란된 후에 일어나는 게 2차 천이. 자, 그럼 교란이라는 말을 우리는 정의내가 준 적 없잖아요. 자, 뒤에 또 나와 있어요. 교란은 이미 존재하는 군집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과정.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자리를 잡는 게 2차 천이. 자, 그러면은 가부분 시간에 따른 종의 정착과 대치는 종 풍부도에 영향을 끼친다. 자, 대치는 뭐야? 바꿔버리는 거죠. 정착 와서 자리 잡는 거. 대치 바꿔버리는 거. 이거 당연히 풍부도에 영향을 끼치겠지. 자, 마지막에 비생물적인 환경의 변화.
지구온난화 같이 생물이 아닌 것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요런 천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제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나주고 있어요. 자, 우리 글의 내용 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자, 지금 3번 문제에 나와 있는 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A 지역의 두 산림 군집 내 수목 중 구성을 나타낸 것인데 산림 1은 24종. 자, 산림 2는 10종. 자, 요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표로 나와 있고 우세종은 지금 뭐예요? 튤립나무이네요. 그거는 같다, 그치?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글 읽은 내용을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은 자, 다양도는 산림 1과 산림 2 중에서 뭐가 더 다양해요? 24개, 10개니까 얘가 더 다양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심슨 지수 다양도가 높을수록 심슨 지수는 낮아진다고 했어요. 숫자로 표현될 때 이 문단에 있었죠. 그러면 요걸 기억해놨다가 봐주면은 심슨 지수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 산림 2가 그러면 어떻게? 산림 1보다 크겠죠. 그럼 아까 심슨 지수 말고 심슨의 역지수는 어떻게? 심슨 지수와 반대가 되고 다양도와 비슷하니까 다시 이렇게 되겠지. 자, 요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은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산림 1의 심슨 지수는 산림 2의 심슨 지수보다 작다. 오, 완전 맞는 말이지, 그치? 2번 산림 2의 다양도가 높아지면 산림2의 다양도가 높아지면 심슨2의 심슨 역지수는 커진다. 다양도가 높아지면 심슨 역지수는 커진다. 완전 맞죠? 자, 그럼 3번. 산림 1이랑 산림 2에서 튤립나무는 우점하는 수목적. 우점한다고 했지? 1등이었잖아. 아까 튤립나무가. 그리고 우점도는 산림2가 산림 1보다 크다.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산림 1의 개체수가 작은 종보다 개체수가 큰 종을 제거할 때 심슨 역지수는 더 많이 작아진다. 요거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X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숫자로 계산을 했을 때 좀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답이 잘못되기 때문에 요거는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중에 오류에 이제 EBS 이제 사이트에서 아마 오류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5번. 자, 산림 1과 산림 2에서 튤립나무 상대 풍부도가 가장 높아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맞는가? 튤립나무가 사탕나무 나무를 희생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상대 풍부도가 가장 높아서 핵심종이라고 할 수 없고 핵심종은 개체수랑 상관이 없다. 우세종이지 그거는. 개체수가 많은 거는 우세종. 자, 핵심종은 개체수는 적지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 그리고 얘가 우세종일 경우에는 다른 애들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개체수를 많이 늘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5번에 없다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를 보면은 보기 1을 참고해서 가의 내용을 보기 2와 같이 정리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골랐어요. 자, 그래프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글을 읽지 않아도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었다. 자, 시간의 초반에는 A밖에 없고 그 다음 B가 생기고 C가 생겨나고 자, 그리고 여기가 가장 높은 거는 뭐야? 여기 A가 우세종이었다, B가 우세종이었다, C가 우세종이었다, 그 다음 D, E로 가는 거죠. 근데 얘는 곡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좀 완만하다. 완만하고 자, 얘는 어때요? 초반에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프가 앞으로 가 있지 지금. 그러면은 개체수가 빠르게 더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가면은 뭐야? 다른 데도 아무도 없어. 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풍부도도 낮은 거지 지금.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보기 2 보면은 군집 1에서 군집 1에서보다 군집 2에서 종의 정착이나 대치는 뭐야? 다른 종으로 확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대치가 아까 1보다는 2에서 어떻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천이가 빠르고, 천이 뭐야? 바뀌는 게 빠르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자, 풍부도가, 종의 다양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어떻다? 짧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곳은 무엇일까요? 자, A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코끼리가 식물의 뿌리를 뽑다라는 거에서 뽑다가 바로 A였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야? 땅에 박혀있는 것을 뽑아내는 거, 잡아 빼는 거라는 뜻이죠. 그것과 가장 유사한 걸 찾으라고 하는데, 식물을 뽑는 거랑 가장 가까운 거는 1번, 이빨을 뽑는 거. 이빨에도 뿌리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 5번 문제는 너무 쉬웠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